안녕하세요. 저는 3월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정말 너무 답답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결혼을 엎을까 말까 잠이 오질 않는 마음에 하소연할 곳이 없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전 올해 20대 후반이고 현재 결혼을 약속한 남친은 딱 30입니다. 저희는 3년 전 소개팅에서 만났고 작년 이맘때쯤 결혼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남자 성실하고 열정적이고 주변에서 인기도 많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남자답게 생겼고요. 그 누구보다 자기 일을 사랑하고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남자를 남편감으로 생각한 건 맞지만 당장에 오래 결혼할 마음은 없었어요. 이 사람은 믿지만 저희 집 형편이나 그동안 제가 모아놓은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 많이 넉넉지 못해요. 아버지는 7년 전 다리를 다치셔서 계속 쉬고 계시고 어머니만 시골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십니다. 저요. 20살 이후로 부모님 도움 한 번도 받은 적 없이 악착 같은 생활력으로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친구들에게 너무 계산적이란 얘기 들으면서도 한 푼 한 푼 아껴서 모은 돈으로 부모님 빚 갚고 지금의 식당 차리는데 일조했고요. 20대 초반에 중소기업 격리로 취업해서 적은 월급 모아 전문대 학자금도 혼자 다 갚고 그랬지만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집안의 빚 제가 가진 빚 다 갚느라 이제까지 모은 돈은 몇백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 사실 조금 더 돈을 모아서 30살 넘어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얘기가 나올 때부터 뭐가 급한지 결혼을 엄청 서두르더군요. 사실 이 남자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장점이 많긴 하지만 그에 비해 눈에 띄는 단점이 있습니다. 조금 말이 앞서 거풍이 심하단 거예요. 남자들이 자주 떠는 허세를 제 앞에서도 너무 떨어요. 사실 사소한 부분은 그냥 저도 이젠 지나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런데 결혼에 대한 중요한 부분은 아니죠. 제가 알고 있었던 부분이 뻥이고 허풍이었단 걸 생각하니 진짜 뒤통수를 맞은 기분입니다. 결혼을 서두를 때 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난 아직 결혼할 마음이 없다. 우리 집에서 현재 결혼 자금을 보태줄 형편도 아니고 요즘 시대의 여자로서 남편 덕보며 얹혀가기 싫다. 나도 내 능력으로 돈을 모아서 결혼 자금이 적어도 5천이라도 모였을 때 시작하자고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당시 남친은 저에게 희망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집 잘 사는 거 몰라? 난 너를 사랑하고 우리 엄마 아빠도 너를 며느리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셔. 이러면서 본인이 집이랑 모든 거 해결할 테니 저는 그냥 몸만 따라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 남자 처음 만났을 당시 대학생인데 수입차 끌고 다니고 옷도 잘 입고 다니고 저한테 씀씀이도 커서 진짜 집이 잘 사는 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날짜가 다가오면서 그 남자가 본인이 자신했던 상당수의 이야기들이 허풍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엔 뭐 자긴 호텔 결혼식 아니면 안 한다. 집도 전세가 웬 말이냐.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사오겠다. 결혼하면 외제차를 사주겠다 기타 등등. 그 말을 전부 믿은 제가 바보였을까요? 아니, 전 사실 남자 등골 빼먹는 부류의 여자들을 제일 싫어하는 여자이고 당시에 그렇게 말할 때도 그냥 우리 사는데 보태고 소박하게 살자. 오빠도 너무 집에 기대지 말고 오빠가 지금 있는 돈 모아서 최대한 보탤 생각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나 말던가요. 제가 이렇게 했음에도 해준다 하길래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오빠의 호의를 거절하는 게 싫어. 그래,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땐 그냥 오빠로부터 무언가를 받는다보다는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이 남자를 믿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을 뿐입니다. 헌데 어느 시점부터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버님 사업이 요즘 힘들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저한테 얘기했던 것들 하나하나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집을 갑자기 월세로 가자네요. 그렇게 아파트 사오겠다고 헌장담하던 사람이 월세라니요. 월세가 이상하단 거 아니에요. 애초에 전 제 능력으로 오빠랑 결혼했으면 월세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었겠지만 본인이 해온다고 해놓고 그것도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부모님께 걱정 마시라며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데리고 살겠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 감동에 눈물 흘리게 해놓고 이제 와서 월세라니 기막히더군요. 집 말고도 차요. 참나. 자기가 타고 다니던 차도 알고 보니 능력도 안 되면서 불려놓고 할부금 감당이 안 되니까 팔아치우고 회사 경차 타고 다니면서 연비 좋다고 외제차는 쓸데없는 허세랍니다. 아니, 불과 1년 전에 수입차의 성능을 극찬하면서 국산차 개무시하던 위인이 이렇게 싹 말이 바뀌는 걸 보면 저도 정말 내가 알던 오빠가 맞나 싶습니다. 그 외에 약속했던 스드메 신혼여행, 처음에 얘기했던 것에서 정말 가장 기본적인 걸로 다운됐어요. 자, 여기까지라면 사실 아버님 사업이 불가피하게 기운 거 어쩌겠어. 저도 정말 답답하지만 정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사정이 있겠지. 그래도 이 사람은 성실하니까 신혼여행이며 스드메 한 번뿐인 거 뭐가 중요하겠나. 오빠랑 사는데 월세든 전세든 매매든 뭐가 중요하겠나 싶어 그냥 꾹 참고 넘어갔어요. 제가 참을 수 없는 건 이 사람이 이 와중에 학자금 대출이 남아있단 겁니다. 그것도 1,500씩이나.
아니 그렇게 잘 산다던 사람이 아직도 학자금 대출 갚고 있고 그걸 안고 저랑 결혼한다는 겁니다. 진짜 이걸 듣는 순간 마치 사기 맞은 것처럼 머리가 띵했습니다. 애초에 집 잘 산다는 것도 다 허풍이고 그동안 하고 다닌 건 다 허세였던 것 같아. 이제 이 사람이 뭔 말을 해도 믿음이 안 갑니다. 진짜 결혼 준비하면서 오빠가 당시 했던 말. 저 혼자면 상관없습니다. 우리 부모님 앞에서 그리고 제가 친구들 소개시켜주는 자리에서 그렇게 부러움을 사도록 헌장담해놓고 이제 와서 이러니 제 자존심이 진짜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저 가난하지만 누구한테 빚지지도 않고 당당히 살아왔어요. 그런데 정말 이제 와서 제가 본의 아니게 친구들 앞에서 김치국 마시고 제가 허풍을 떤 것 같아 진짜 생각만 해도 얼굴이 발개집니다. 진짜 저 이제 어찌해야 하나요? 제가 속물인가요? 애초에 결혼을 원치 않았지만 솔직히 오빠가 모든 걸 책임져주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마음에 정말 행복하게 결혼 준비했어요. 이 모든 것이 허풍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만 해도 저 모든 걸 포기하며 이 남자만 믿고 결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학자금이 있었다는 사실. 집이 기운 게 아니라 원래부터 집이 넉넉지 않으면서 말만 앞서 모두에게 결혼을 가벼이 떠벌리고 다니고 우리 부모님 앞에서도 그랬다는 사실에 도저히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